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361부터 37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361번째 포인트는 AS 곡선의 개념입니다. 총 생산함수와 노동시장 등 공급 측면을 통해 물가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AS 곡선이라 한다. 이때 총공급은 기업 전체가 팔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AS 곡선도 역시 AD와 마찬가지로 Y축은 물가, X축은 국민소득의 변수로 시장 내의 공급을 모두 모아 총공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62번째 포인트는 단기와 장기입니다. 단기에는 유휴설비가 존재하여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생산이 가능하기에 총공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장기에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기에 총 공급 곡선은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선이 된다. 단기란 가격 변수가 경직적인 기간을, 장기란 가격 변수가 신축적인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AS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인즈가 상정하는 단기에 물가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에 AS 곡선은 수평선 형태가 되고 장기에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 되기에 학파를 불문하고 AS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입니다. 363번째 포인트는 AS 곡선의 도출입니다. 총 생산함수와 학파 간 차이가 없는 실질 임금의 감소함수인 노동 수요 곡선과 학파 간 차이가 있는 기대의 종류에 따른 노동 공급 곡선으로부터 AS 곡선이 도출된다. AS는 총 공급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AS의 모든 점은 노동시장의 균형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64번째 포인트는 기대입니다. 고전학파의 경우 경제 주체들은 물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기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치가 동일한 완전한 예견을 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실질임금의 증가 함수이다. 케인즈의 경우 미래에 대해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태적 기대로 화폐 환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명목임금의 증가 함수이다.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의 경우 예상 오차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다음 기의 물가를 예상하는 적응적 기대로 단기에는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에는 물가 예상이 정확하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예상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이다. 새 케인즈 학파와 새 고전 학파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기의 물가를 예상하는 합리적 기대로 체계적 오류는 없지만 확률적 오류는 있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예상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이다. 핵심은 고전 학파가 완전한 기대를, 케인즈가 정태적 기대를,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를, 새 케인즈 학파와 새 고전 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65번째 포인트는 고전 학파의 AS 곡선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나 가격 변수의 신축성으로 즉시 명목임금이 하락하여 실질임금이 바로 균형을 회복하여 균형 고용량은 변화가 없다.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면 총 생산함수에서 총 생산량이 결정되고 물가가 변해도 균형 고용량이 불변이기에 총 생산량도 불변으로 총 공급 곡선은 수직선으로 도출된다. 고전 학파의 AS 곡선은 수직선으로 국민소득은 물가 수준과 관계없이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선을 그은 것이 AS 곡선이 되는 것이죠. 366번째 포인트는 케인즈의 AX 곡선입니다. 물가가 경직적이고 충분한 유휴 설비가 존재하며 주어진 물가 수준 하에서 생산량 조정이 가능하기에 총공급 곡선은 수평선으로 도출된다. 케인즈의 AS 곡선은 수평선으로 국민소득은 물가 고정 하하 유효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가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에 그에 맞추어 수평선을 그은 것이 AS 곡선이 되는 것이죠. 367번째 포인트는 일반적 단기 AS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가격 변수가 완전 신축적이지 않으며 정보 불안정성으로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으로 도출된다.
세고전학파는 정보 불안전성으로 총 공급 곡선의 우상향을 설명하고, 세 케인즈 학파는 가격 변수가 완전 신축적이지 않음, 즉 경직적임을 통해 총 공급 곡선의 우상향을 설명합니다. 368번째 포인트는 화폐 환상 모형입니다. 완전 화폐 환상 시 물가 상승으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노동 공급 곡선은 불변이기에 고용량 증가와 총생산 증가로 우상향의 총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부분 화폐 환상 시 물가 상승으로 노동 공급 곡선도 일부 좌측 이동이기에 완전 화폐 환상보다 작게 고용량 증가와 총생산 증가로 보다 가파른 우상향의 총 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완전 화폐 현상은 물가 상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임금 인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부분 화폐 현상은 실제 물가 상승보다 작게 상승한 것으로 인식하여 임금 인상을 적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화폐 현상이 심해질수록 AS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것입니다. 369번째 포인트는 AS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유휴설비가 존재하면 큰 비용 증가 없이 산출량 증가가 가능하기에 AS 곡선은 완만하고, 완전 고용에 근접하면 산출량 증가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에 AS 곡선은 급경사를 보인다. 이걸 학파와 연결시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 건 케인즈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라 재고도 다 못 터는 마당에 생산을 풀로 돌릴 필요가 없어서 노는 설비가 있어요. 이걸 유휴설비라고 합니다. 케인즈는 물가가 경직적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AS 곡선이 수평선에 가깝습니다. 즉, 케인즈의 말대로 유휴설비가 존재하면 AS 곡선이 수평선에 가깝게 완만해진다.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경제 스스로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는 통화주의 계열 입장에 따르면 물가가 신축적이기에 AS 곡선이 수직선에 가깝습니다. 즉, 완전 고용에 근접할수록 AS가 급경사가 되는 것이죠. 301번째 포인트는 AS 곡선의 이동 요인입니다. 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 기술 진보 등으로 A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AS의 증가, 즉 우측 이동은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밖으로 이동시킵니다.